아니 남들 다 해내는 선행 그게 뭐라고? 아니 너는 그 정도도 못해. 아니 그걸 해야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무능하다고 스스로를 여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애들이 이런 수치심에 빠지는 순간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너무 안쓰럽고 좀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뭐냐면요. 애들이 다 의대를 가겠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반에서 의사가 꿈인 아이들이 절반이에요. 이 어린 초등 아이들이 순전히 본인의 의지일까요? 초등 의대 준비반에 관한 기사 그리고 뉴스들 많이 접해보셨죠? 아니 어쩌면 실제로도 그렇게 광고하고 간판을 내건 현실과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요. 의대 준비는 초등부터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논리라는 거죠. 초등 의대 준비반 신규 사교육 분야예요. 뭐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국 학원가에 이미 의대 준비반이라는 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뭐 열풍 수준이 아니라 광풍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당연히 선행이죠. 초등 3, 4학년은 중 1, 2과정, 5, 6학년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과정 이렇게 떼는 것이 초등 의대반의 통상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가 옳다 또는 그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왜 이렇게 의대에 목을 매는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의대가 목표다 또 의사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잔인할 만큼의 선행을 해야 하는가, 그래야 진짜 가능한가, 이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의대에 목을 매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의대 열풍에는 97년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가 큰 몫을 했어요. 이 시기의 수험생들, 즉 저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 IMF를 몸으로 경험했던 세대예요. 다들 금모으기 동참하셨죠? 이때 많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또 우수한 실직 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리스크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 특히 더 선호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의대는 일단 졸업해서 의사가 되기만 하면 전문의로서의 평생 직업 그리고 높은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전문직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070만 원. 물론 평균입니다. 같은 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828만 원. 물론 이것도 평균입니다. 어쨌든 이 둘만 놓고 비교해보면 일반 노동자 대비 6배 이상 높죠. 되기만 된다면 이 보통 사람들보다 6배 이상은 안정적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아이들의 꽃다운 청춘을 오롯이 입시 전쟁에 바쳐야 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너무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성적이 곧 능력이고 능력이 곧 또 지위가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의대만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진로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 알고 계세요?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이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적성에도 잘 맞는 그런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요. 그래서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군 중에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런 직업의 선호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직업 가치관을 주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부터 조금 더 다양한 진로 정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너무너무 많은 직업이 사라지기도 또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딱 그 시기에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과연 매력적일지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성인으로서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 세상과는 또 많이 변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 3, 4학년이면 아이가 사회에 나오기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 남아있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과연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을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옛날 IMF 시기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과 동시에 교대 입학 커트라인 굉장히 높았거든요. 제가 수능을 쳤을 때 반에서 1등 했던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가고 그 다음이 저였는데 교대를 갔으니까요. 그때와 지금 선호되는 직업군,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공대 기피 현상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쩌면 우리도 딱히 대안을 잘 모르니까 의대처럼 현재 기준에 괜찮은 직업을 우리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연 내 아이는 의대 갈 상인가? 그 떡잎이 좀 보이시나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딱 보면 정말 어리거든요. 어린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애들이 그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의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의대 입학 정원은 정확하게 3,058명.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가지고 대학에 존속위기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입시는 전쟁인 이유. 특정 학교, 특정 학과의 문턱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입시 전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는 인구 절벽이 지금 코앞인데 입학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 뭐 양쪽 입장은 팽배한데요. 만약에 어쨌든 늘어봤자 지금보다 엄청나게 그 높은 수치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입학 정원으로 수치를 봤을 때 23학년도 수능 응시자 4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그중 0.68%가 이 3,058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의 시험을 치르는 전체 학생 중에서 상위 0.68% 안에 들어야지 의대, 치대, 한의대, 의치안의 안정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늘구멍도 이것보단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선행을 시켜야지 저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의대 준비반에 들어가서 선행을 몇 바퀴씩 돌리고 또 심화를 막 붙잡고 있으면 무조건 원하는 입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죠. 이 보장 없는 확률 게임인 거예요. 이 보장 없는 확률 게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사교육비 얼마 정도 쓰고 계세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사교육비 지출액이 최근 2년 사이에 30만 원 정도에서 41만 원 정도로 대략 한 36%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학원 한두 군데만 정도만 보내도 40만 원 훌쩍 넘는데? 아니 옆집은 100만 원 넘게 쓰는 것 같던데?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통계는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확 증가하는 겨울방학 기간이 조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 모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역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통계의 한계점을 감안한다면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한 달에 1인 사교육비가 40만 원이라고 칩시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대략 한 12년 정도 지출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매달 이자까지 합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겠죠. 물론 실제로 사교육비에 참여하는 아이들 그 평균값으로 계산한다면 1억이 훨씬 더 넘는 수치일 거예요. 이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이 확률 게임에 묻지마 투자를 하기에는 은근 좀 큰 금액이다, 그죠?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우선 영순이기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서 학원으로 또 배달시켜주고 우리는 막 입시 설명회를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지만 그러다 보면 이 간절함이 이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 지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의대 합격 선인가? 실제로 의대 합격 커트라인을 분석해보면 평균 1.3등급, 애초부터 문턱이 좀 높죠. 아니 담장 수준인가? 이 정교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1등급은 전체 한 4% 정도, 2등급은 한 11%, 3등급은 23%. 제가 23학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의 0.68%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 영역별로 모두 1등급, 조금 더 허용한다면 한 과목 정도 2등급 이어야 의치한 수시 합격 커트라인 안에 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의대 최종 합격자들의 점수를 분석해 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이 100분이 70% 합격선을 살펴보니까 98.2점이었대요. 즉 100명의 합격자 중에 70등, 이 70등의 점수가 98.2점이라는 거.
전국 상위 1% 안에 어쨌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도 1등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확률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 가슴이 답답하죠. 더 씁쓸한 건요, 입학 성적 상위 30개의 학과 중에서 29개가 의치안이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의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한양대를 비롯한 4개 학교의 반도체 계약학과 최초 합격자 47명이 아무도 등록을 안 했대요. 이 수재들 다 어디 갔어? 서울대도 마찬가지래요. 서울대 자연계 학생들 중에 중도 탈락자가 80%가 넘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의학 계열로 이동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 첨단 산업과 기초과학의 근간이 이 자연 계열에서 나오는데 수급되는 인재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다, 취업난도 극심하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사회적 결과물이 이 초등 아이들에게까지 의대를 준비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불안하니까 무엇이 더 아이를 위한 선택인지 우리 어른들도 이 선택과 결정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달리고 보는 거예요. 저 바늘 구멍보다 더 작다는 입시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달려도 늦다는 게 초등 의대 준비반 컨설팅의 논리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는 거고요. 그럼 왜 너도 나도 이렇게 선행 달리기에 몰두하게 되었는가? 혹시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여기에 머리 글자를 하나씩 따서 포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해요. 선행학습은 포모 증후군이에요. 내 아이를 제외하고 다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집만 빼고 다 하나? 이런 불안이 아이를 학원가로 내모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학교급을 뛰어넘는 선행이 유행이 아니라 정규 과정이래요. 그렇게 해야 한대요. 일어서서 영화 보기. 대한민국의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관객이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뒷좌석 관객들도 줄줄이 일어서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같이 편안하게 영화 볼 수 있는데 일부에서 시작하니까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상황,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비유인 거죠. 이때 초등 의대반은 일어서서 보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의자 위에 서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너가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돼 라고 소신 있게 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막 너도 나도 막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나만 이렇게 떡하니 앉아서 보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게다가 아이가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 그 재능과 진로를 잘 결합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소신을 지키면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막 입시 정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적성과 또 새로운 진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 아이가 의대가 목표든 그저 공부를 좀 잘하는 게 목표든 선행을 해야 할까? 앞에서 일어서서 보니까 나도 일어서서 뭔가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이 능력이 충분하다면 현재 교육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상해 개념을 공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동의를 하려면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현재 학년의 성취 기준에 충분히 도달해야 한다는 거. 하지만 자기 학년보다 몇 년씩 앞서 나가는 선행 개념을 배우면서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우리 아이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개념을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할까요? 정말 많은 교육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해 착각이에요.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딱 그 순간 개념의 위계가 흔들리게 돼요. 특히 수학은 위계 학문이죠. 이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후 연결되는 개념 학습이 당연히 어려워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몇 바퀴를 돌리면 다 따라잡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을 듣게 되면 구멍난 학습 결손이 메워진다는 논리. 언뜻 들으면 좀 그럴싸하죠?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자기 구멍을 알아채고 몇 바퀴 돌릴 때마다 진짜 메우고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아니 메타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이 메타인지 능력은 학습 성취도를 예상하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인데, 이 메타인지를 길러주기도 부족한 시간에 새로운 걸 자꾸 넣어주기만 급급하면 아이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지는 거고요. 아이가 의대를 가는 거,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거, 그걸 너무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셔야죠. 그죠? 이게 부모의 큰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데 더 큰 역할이 있어요. 우리 아이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는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똑똑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아니, 요즘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서 몇인지 알고 계세요? 59등. 참고로 60등까지 있습니다. 뭐 최하위죠.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그런데 이런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겉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청소년이 최근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애들 한두 명 딱 나와가지고 완전히 양육과 교육에 몰입하는 그런 나라인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또 다른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학원 밀집가 사이에 심리 상담센터가 엄청 많다는 거. 게다가 학원과 연계된 것도 많다는 거. 이 과학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또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옆에 아이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내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뭐 학교 학원 가릴 것 없이 항상 평가받고 있다는 현실. 우리 아이들은 이 선행지옥과 이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본인을 나고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 둘러싸인 본인은 들러리,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마음의 상처 깊어만 가겠죠. 아이가 자기는 부족하고 미숙하며 무능하다고 여기게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아니, 남들 다 해내는 선행 그게 뭐라고? 아니, 너는 그 정도도 못해. 아니, 그걸 해야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무능하다고 스스로를 여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애들이 이런 수치심에 빠지는 순간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 마음 돌봐주셔야 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연간 26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역량이나 또는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내재적, 외현적인 문제들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선행하러 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수포자는 더 많아지고 더 저연령화되는 그런 거, 그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진짜 잘 될 아이요, 선행을 몇 바퀴 돌렸다는 그런 계급장단 아이 아니에요. 본인의 관심 분야를 파고들다가 거기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도 해결해보고 그런 경험이 쌓여야지 진짜 사회에 나와서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속도를 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인 학습이어야 돼요. 아니,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될지 뭐 과학자가 될지 아니 뭐 프로그래머가 될지 이건 본인의 의사와 적성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이후의 준비에도 늦진 않을 거예요. 지금 초등 시기에는 진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줘야 되는 시기예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자기는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책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도 해보고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런 삶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가 딱 지금이에요. 그래야지 아이가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은 본인만의 그런 분야를 딱 찾아내고 배웠더니 즐겁다, 이런 학습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빼고는 다 아는 건 아닌가? 나만 이렇게 방치해두나? 이런 불안감보다는 더 많은 세상을 보여줘야지, 지금 더 단단한 체력을 좀 길러줘야지,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길러야지, 이런 소신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느 집 애가 의대 준비반 다니고 있대, 뭐 돌리고 있대, 이런 말에 너무 기죽거나 너무 신경 곤두세울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진심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